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그 정점에서 가장 리얼하게 설명해 주실 하현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BO 하현순입니다. 제가 오늘 마인드셋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했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셋은 뭐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사업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바꿀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았고, 오늘 하면서 조금 저도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저도 생각이 많이 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계속 배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장님 안 나오는. 네, 마인드셋을 제가 이 사사분면을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서 알려드릴 건데, 사사분면은 사업 들으실 때 많이 보셨던 것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분면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이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들어왔고, 수도 없이 시도를 하고 도전을 많이 했는데 순간순간 너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제 사사분면에서 이제 왼쪽 사분면은 보시다시피 직장인과 자영업자고요. 오른쪽은 사업가와 투자자죠. 이 둘의 차이가 뭐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수입의 속성의 차이죠. 왼쪽은 내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월급을 받고 그달 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그러한 수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입은 내가 만들어낸 자산에서 끊임없이 계속 내가 필요한 돈을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죠. 그런데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방법도 모를 뿐더러 자산이 정말 무엇인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자산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아메이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왼쪽 사분면에서만 우리가 계속 배워왔고, 왼쪽 사분면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그렇게 경제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왼쪽 사분면의 마인드로 오른쪽 사분면의 마인드를 이해를 하려니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볼 건데요. 7가지의 마인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셀러 마인드와 바이어 셀렉터의 마인드 두 가지로 나뉘고요. 네, 두 번째는 임시 수입과 자산 소득의 비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필요한 거냐, 그들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는 가르치는 사업인지, 내가 배워서 안내를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이걸 권유를 하고 조르는 사업인지,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적 접근이냐 인간적 접근이냐 아마추어냐 프로냐 이렇게 나뉘었는데, 요것만 보셔도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아시는 분 아시겠죠?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셀러 마인드와 바이어와 셀렉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을 셀러라고 그러죠. 그러면 바이어들은 뭐죠? 셀러들을 고르죠. 내가 어디 가서 살 건지 고르는 사람들이 바이어들이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쭈구리가 돼서 팔고 있는 아메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 또한 사업 초기에 정말 많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마인드가 왼쪽 사분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제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왼쪽 사분면의 이 셀러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상대방의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이게 있죠. 이 제품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또는 저 사람이 나랑 좀 사업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이 자리 잡죠. 겉으로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에 그게 있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이 헛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미팅 좀 와볼래? 우리 온라인 스폰서님 좀 만나볼래? 이런 거를 자꾸 이제 조르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팀 프로모션을 할 때 사실 저거를 많이 쓰기는 해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상하다. 프로모션 하라 그랬는데 미팅 초대하라 그랬고 온라인 스폰서 프로모션 하라 그랬는데 왜 셀러 마인드지?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마음속에 이 위에 있는 피결정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초대를 하던 프로모션을 하던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굴욕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절대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말의 힘이 있고요, 나의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절대 처음부터 와볼래? 우리 스폰서님 이런데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아 이때쯤이면 이 사람을 끌어당겨야겠다 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미팅을 초대하고 스폰서님 프로모션을 하는 거죠. 절대 아무에게나 막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어와 셀렉터, 그러니까 바이어를 옆에 셀렉터를 같이 둔 이유는 선택권자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찾는 것이냐면은 나의 팀에 조인이 돼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을 찾는 일인데 그냥 아무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인간관계의 신뢰 형성을 쌓으면서 이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 그걸 내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생각과 마인드를 계속 내가 알아내는 작업을 해야죠. 이 비슷한 말들이 사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산소득을 아까 제가 이해를 절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겉으로는 알아 하지만 절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질문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이 자산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아 뭔가 조금 알아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럴 때는 이분이 과연 자산소득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알고 싶어 하는지 또 변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격 검증 과정인 거죠. 그래서 자산을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팀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내가 프로모션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관심이라 그랬죠? 억지로 갖는 관심이 아닌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너가 그때 얘기했던 그 미팅 말이야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너가 보여줬던 그 스폰서님들은 어떤 분이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면 내가 사람을 제대로 지금 후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 수입과 자산 수입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후원을 할 때 어떤 걸 먼저 보고 후원을 하세요? 저 사람은 돈이 필요할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굳이 아메이를 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물론 어떨 때는 지금도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는 왼쪽 사분면에서 사람을 볼 때 그 수입의 크기와 어떤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가 팀, 시스템, 스폰서님, 뭐 이런 멘토십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였죠? 배우고자 하는, 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아메이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지. 능력이 없고 능력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을 가지고 있고 돈을 적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섣불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쟤는 돈이 필요해.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방법론적인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만 자꾸 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스템의 과정을 잘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식대로 마이웨이식대로 하다가 끝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바로 뭐냐면 매일매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그냥 아니 어떻게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나가다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분 많이 지나가시죠? 그런 분들 눈 마주치면서 인사 많이 나누시라는 거예요. 자주. 그러면 내가 오늘 목표가 하루에 5명하고 인사하기. 그걸 목표로 가지셔도 되는 거죠. 그걸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또 모르죠. 그분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회에 왜 평소에 너무 인사성 바르게 이렇게 좋은 얼굴로 인사를 평소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조금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만나는 누군가 마주치는 누구와라도 인사를 나누시는 걸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아래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배우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신 분 그리고 열정 레벨과 퀄리티가 높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먼저 보는 눈이 있어야 이런 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마인드셋은요. 내가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검증이 사실은 아니에요. 나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과연 저렇게 하고 있나? 내가 먼저 저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따라오는 사람이 나중에 분명히 생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왼쪽 사보면은 they have what I need예요. 그들이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많이 느끼시죠? 저 처음에 소비자 만들 때요. 진짜 뭐 아메이 개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소비자 내 물건 좀 써줄 수 있는 소비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땐 제가 아주 마인드가 안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런 미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사보면은 I have what they need예요. 내가 그들이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왼쪽 사보면에 있는 상황에서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낮아져 버리는 사업, 구걸하는 듯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후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하죠. 야, 이거 얼마를 번대? 이렇게 하면은 얼마를 벌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조금 결과적인 부분들.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는 후원을 할 때요. 항상 들어가는 게 Why 아메이와 나의 아메이 스토리예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사보면은 그게 빠진 거예요. 내가 왜 이 아메이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아메이를 어떻게 하게 됐고 아메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앞에 나눠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먼저 선행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수익 구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데모를 보여주죠. 그렇게 사업 설명을 쭉 하게 되는 건데 저렇게 획일적인 사업 방법만 중시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보고 따라온 사람이 그 사람도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내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이 상황에서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을 가기 위해서는 400만, 300만, 200만, 100만 하는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불행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PT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PT가 만약에 1명, 2명 그만두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아메이의 목적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사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I have a what they need가 되는 이런 상황은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삶의 변화, 마인드셋의 변화, 시스템 교육, 팀워크를 알리는 이런 과정 중심의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로 잘 서지 않으면 내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 도움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절대 사업할 수가 없죠. 그들이 여기 와서 PT가 되고 에메랄드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시스템과 멘토링을 잘 받아서 다이아몬드를 갈 수 있는 올바른 사업자라는 거죠. 그냥 PT를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를 가실 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바꿀 준비를 된 사람을 찾아서 이분을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이분의 인생에 함께 버무려져서 정말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사업인 거고요. 이거 역시 복제가 이런 식으로 돼야 내가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업과 배워서 안내하는 사업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저는 처음에 내가 열심히 배워서 가르쳐 줘야겠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니까 가르침을 당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배워서 가르친다라는 마인드로 하게 되면 나 역시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안에서 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난 이미 다 아는데 뭘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나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이 되면은 가르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시스템을 나 때서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나의 파트너들에게 스폰서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시스템을 그대로 흘려내려 줘야 되는데 나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나도 죽고 파트너도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도 스폰서님을 파트너 사장님들께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시스템이 사실은 아니죠. 스폰서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안내하는 사업이고 지속적으로 배워서 성장이 가능한 사업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이아몬드가 될 올바른 사업자를 찾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 하나가 이 시스템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거는 항상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컨택팅과 커넥팅 이름은 좀 비슷하지만 아주 다른 단어죠. 컨택트는 그냥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내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냥 잠깐 만나는 거예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제품이나 사업을 국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이 사업의 가장 주 목적인 것인데 물론 저희는 제품은 당연히 바탕은 돼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그러면 오른쪽 사분면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나는 우아하게 제품은 얘기 안 할 거야.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것들은 제품, 회사,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 박자가 잘 맞지 않게 되면은 삐그덕거려요. 제품 쪽으로만 올인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잘해야 로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업만 하게 되면은 내가 사업자만 쫓아다니는 하이에나가 돼요. 그러면은 제품은 내팽개치고 사업자만 쫓아다니면 어느 누가 매출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업자로서 가장 기본은 제품, 기본은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매출도 안 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간헐적인 만남으로 의미 없는 대화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고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 사업할 때 한 분을 3번 이상을 못 만나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깊이가 없으니까 한 번 가서는 그냥 통성명하고 두 번째 가서는 그 사람의 뭐 집안 환경이라든지 생각을 얘기 나눴는데 도대체 3번 가선 이게 제품을 얘기하려니 내가 발로 온 건가 뭐 한 건가 막 되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4번째 가려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마인드셋이 완전히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이런 식으로 주어버리게 되면 나는 저절로 그 사람까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커넥팅은 아까도 제가 바이어는 셀렉팅이라고 그랬죠. 셀렉팅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연결이지만 연결이 결국은 내가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목적이 없어야 돼요. 목적이 있는 만남이 아닌 목적이 없는 만남. 그런데 그러면 목적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나요? 그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는 전달을 하시라는 거예요. 메시지 전달. 어떤 메시지 전달? 회사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제품에 대한 뭐 좋은 특장점, 그리고 내가 느꼈던 경험과 감동, 또는 나의 why 아메이, 그리고 어떤 아메이 스토리 같은 것들. 이러한 메시지는 전달이 계속 돼야 되고 그 안에 팀과 스폰서, 시스템, 프로모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황하게 많이 늘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내가 파악을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 조금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머리가 너무 쥐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이번에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얘기를 했더니 이 필요한 사업 설명이 또 따로 있네. 그러니까 사업 설명 여러분들 하실 때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 사람이 똑같은데 다 똑같은 사업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물론 잘 몰랐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도 반드시 필요는 하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복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셋을 말하도록 파악을 한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 되게 싫어하죠. 저도 아메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는 내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주 생리학적인 대화만 하는 거죠. 정말 진짜 뭐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지금 관계이고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바뀌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메이에 대해서 뭐 그냥 그렇지 다 똑같은 아메이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좀 뭔가가 다른 것 같다. 아니면 옛날에 알았던 아메이는 이랬는데 다시 알려주는 아메이는
좀 뭐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래요. 그러면은 그분과 계속 만남을 가지면서 그분이 궁금한 거는 하나씩 그냥 풀어드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메이 얘기 안 해요. 좋은 관계 안에서 생활 안에 아메이를 무던하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검증해서 함께 사업할 사람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 이분은 뭐 어떻고 이분은 사실은 사람 하나를 판단한다라기보다는 아메이 사업은 너무나 소중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 비즈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팀의 퀄리티도 고급으로 가야겠죠. 팀의 퀄리티가 낮아버리면 내가 더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건 바로 나 자신의 퀄리티를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적 접근과 인간적 접근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되냐.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사실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사업적 접근은 아까처럼 목적이 있는 대화, 그리고 의미 없는 이야기, 팩트 위주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 괜찮은 분인데 내가 그 사람을 몰라봐서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 경험을 보면 정말 괜찮으신 분이 제가 정말 사업 설명을 잘하지는 않았는데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까 사업 설명을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그분은 돈도 많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으시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역시나 내가 그릇이 그때는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분이 또 그만두시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그런 사업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쥐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내가 그분을 절대 케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자꾸 찾아다니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는 게 없게 되죠. 사람도 잃게 되고 그리고 돈도 잃게 되고. 근데 인간적 접근으로 가시게 되면 가장 기본은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인간관계와 신뢰 형성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신뢰 형성은 사업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검증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라는 걸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사람들과 인간관계 신뢰 형성에 좀 많이 더 비중을 두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고 여기 역시도 매일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또는 인사를 하면서라도 컨택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넘버 게임 그리고 확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안에 확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업이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내 사업이 저절로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미팅이나 책이나 음원을 들으면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면서 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리더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어떠한 상대방의 말에 내 감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이제 해야지 라고 했을 때 누군가에게 가서 얘기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잘 조금 모르겠어. 아메이는 그렇다고 하던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요. 확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제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좋다고 안 쓰네.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사업한다고 안 하지? 그건 뭐죠? 왼쪽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얘기한다고 다 사업을 해야 되나요? 내가 얘기한다고 다 제품을 써야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어떤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거의 반응에 내가 충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에 내가 충실하게 되면은요, 내가 그쪽의 감정에 질질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냥 저분은 저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과 그 다음에 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저는 이거 되게 싫어요 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대화를 질문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 조금 약간 껄끄러운 감정을 가지신 분이실지라도 대화를 조금 나누시다 보면은 아메이가 또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생각하는 것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우선 그 사람의 레벨이 그 정도다라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는 기다려주면 돼요. 근데 제가 과거에는 못 기다려줬어요. 계속 사람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지나면서 사업을 하는 어떠한 경험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서 저도 훈련이 되다 보니까 또 물론 사람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아졌고 하니까 굳이 싫다고 하는 분을 굳이 내가 가서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런 분은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좋은 관계만 맺으시면 돼요. 그러다가 그분이 때가 되면 언젠가는 들어올 때도 있고요. 그분이 자기 복이 아니면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아메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헐적인 만남을 하지 말라고 아까도 그랬죠. 지속적인 만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연습과 훈련, 멘토십을 통해서 항상 내가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께 여쭤보거나 이런 상황, 물론 저보다 스폰서님은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차분해지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그 박경자 사장님께 가끔 제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일이 있어요. 속상해요. 이러면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스폰서님의 힘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서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왜 부정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뭐 못하네 마네 이럴 필요 없잖아요. 너무 잘해주시는 스폰서님 앞에 계신데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내가 이것을 하는 선택의 영역에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 하는 사업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개인적 해석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의도와 본질을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자꾸 깊이 있는 대화로 가게 되죠. 아무래도 처음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한두 시간을 계속 떠들었어요. 그러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그것도 과정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해드렸어요. 책과 음원으로 이제 스폰서님께 지속적으로 확인을 받고요. 내가 방향성을 받아야 돼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지금 맞는지. 그러니까 스폰서님은 나침반이에요. 내가 나침반을 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절대 포장할 필요 없죠. 근데 내가 항상 잘한 것만 보여드리고 싶죠. 포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나를 감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 내 관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는데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나의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릇이 이따만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그릇이 요따만해요. 그러니까 너무 좌절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항상 후회를 하고 항상 왜 이것밖에 못했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는 옛날 과거에는
그런 자아 성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아 성찰을 한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루에 진짜 1mm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배우고 변화하고 꿈과 기회에 목말라 하라는 거죠. 저희 탑리더님은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미 가진 게 많으시지만 여기 계신 어느 누구보다 제일 목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의 정말 그 성장을 누구보다 바라는 그 열정, 그게 누구보다 정말 갈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우고 깨닫고 흡수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진짜 제가 이거는 정말 사업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서 제가 되게 많이 깨졌어요. 저는 제가 좀 잘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있어? 뭐 이러면서 남의 얘기도 잘 안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메이도 그렇게 오랫동안 못 알아들었죠.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깨지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도대체 잘 할 수 있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것들이 계속 나오네요. 계속 밀려서 때가 밀려 올라오듯이 계속 나오니까 그 아픔 때문에 제가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중간중간 슬럼프를 빠지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 나와서 그런 것도 다 스폰서님께 공개를 해주시면 절대로 사업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겸손해야 깨닫고 습관화할 수 있다. 내 몸이 완전히 흡수가 돼야 돼요. 내 몸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 몸이 그냥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 변화, 깨달음, 팀워크, 멘토십 받는 것에 감사를 느껴야 된다. 근데 저도 아까 이 겸손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항상 초반에 이런 감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불평불만이었어요.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이래?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자꾸 이제 비교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팀 안에서 스폰서님의 영향력 안에서 내가 이러한 좋은 환경을 받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 이거는 내 문제구나. 그리고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거를 자꾸 제가 되뇌어 보면은요. 그러한 뭐 약간 어눌하게 이렇게 죽어가던 감정이 약간은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항상 가져야 된다라는 게 리더의 덕목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내 네트워크의 퀄리티는 나의 퀄리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부분들이 다 내가 습관화가 된다면 뭐 진짜 여러분들 모두 다 다이아몬드를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아직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되고 계속 깎고 또 다듬어 나가고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배울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나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진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우리가 줌 미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줌 미팅에 대한 예절이 조금 없으신 분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요. 줌은 온라인이라고 해도요. 미팅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켜고 어떤 핸드폰을 켜고 비디오 안에 내 모습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모습처럼 정자세로 앉아서 화면에 나를 세팅을 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 화면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미팅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지켜주시면 우리 줌 미팅이 훨씬 더 멋지고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윤순 리더님께서 마지막에 쐐기를 막아주셨는데요. 내 네트워크의 퀄리티는 나의 퀄리티다.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참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됐습니다. 아마추어처럼 졸라대기보다 프로처럼 내가 지속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프로가 되어야 된다. 이미 프로가 되어 계신 하윤순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미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